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또 A매치 기간이 돌아왔습니다. 11월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을 맞이할 수 있을 시간이 왔는데요. 이번 11월 A매치 첫 번째 경기는 볼리비아와의 경기입니다. 볼리비아, 사실 듣기만 하면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지 아닌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볼리비아 의외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남미의 강호입니다. 과연 어떤 팀이 또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볼리비아 대표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볼리비아의 피파 랭킹은 76위 위치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팀이 22위라는 걸 생각해 보면 피파 랭킹은 꽤나 많은 차이가 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볼리비아 대표팀은 이번 2025년에 8경기를 펼쳤고 3승 1무 4패 5득점 11실점을 했습니다. 보면 홈 경기에서는 3승 1무를 거뒀고요. 원정 경기에서는 4패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승리할 때는 작은 스코어 차이로 승리를 하고 좀 적게 득점을 하고 패배할 때 좀 많이 실점을 했구나.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남미 순위 총 7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다양한 국가가 출전하기 때문에 볼리비아가 올라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볼리비아 대표팀이 7위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꽤나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거기에서 이제 대륙별로 총 6개 국가가 출전을 하는데 그중 2개 국가가 진출하는 상황이고 그 6개 국가 중 하나가 볼리비아가 됐다. 이런 것들까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두 주 평해보자면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볼리비아 대표팀이 또 브라질 대표팀을 잡을 정도로 홈에서는 저력이 있는 상태입니다. 하지만 원정 경기 4패의 기록을 볼 수 있다시피 우리 홈인 만큼 꼭 잡아내야 하는 상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.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리비아 대표팀의 감독은 오스카르 비에가스 감독입니다. 2024년 7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총 1년 4개월 부임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. 2024년부터 지금까지 총 14경기를 펼치면서 6승 2무 6패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평화왕 같은 6-2-6 딱 맞는 또 승패를 가져갔는데 14득점 24실점을 펼쳐냈었고요.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참여하는 팀이 늘어났다고 해도 볼리비아 대표팀이 월드컵에 진출한 건 꽤 오래전의 일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만 성공했던 것도 비에가스 감독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감독 특징을 보자면 이번 재임 기간 동안 6패가 모두 원정이었던 굉장히 신기한 감독이라는 얘기를 또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비에가스 감독이 감독 경력이 긴 감독은 아닙니다. 70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주 어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는 그런 경력이긴 한데요. 현재 또 볼리비아 대표팀에서는 4-3-3을 주로 사용하면서 최전방의 움직임 그리고 전반적인 이선의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경기를 풀어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볼리비아 대표팀과 우리 대표팀의 경기는 전체 총 3번 있었습니다. 굉장히 오래전에 또 경기가 있었고요. 2018년과 2019년에도 경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. 지난 맞대결은 2019년 3월 22일 울산에서 열렸던 친선 경기였는데요. 당시 보훔 소속이었던 이청용 선수가 볼리비아 대표팀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1대0 승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. 이제 벤투호가 시작될 즈음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. 당시 또 한국 라인업을 보면 벤투호의 시초이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은 대표팀에서 볼 수 없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표팀에 여전히 남아있는 선수들도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당시 선발에서는 김승규, 김민재, 김문환,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표팀 명단에 들어와 있고요. 교체 출전한 선수 중에는 이번 명단에 든 선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명단에 든 선수 중에는 조현우, 이재성, 이강인 선수가 현재까지 대표팀에 남아있는 선수들입니다. 당시 2019년 경기에서는 이청용 선수가 23분을 뛰면서 한 골을 집어넣었고 그것이 이제 경기 MVP로 또 결정이 되는 그런 득점이었는데요.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볼리비아 대표팀을 진 적이 없다는 것 그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이제부터는 관전 포인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주목할 선수들입니다. 자, 볼리비아 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브라질 대표팀까지 잡아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그리 전력이 나쁘지 않고 피파 랭킹만으로 팀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의 볼리비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격수, 미드필더, 수비수 이렇게 한 명씩 또 주목할 만한 선수를 뽑겠는데요. 먼저 수비수는 센터백 하킨 선수입니다. 이 선수는 이제 소속팀에서도 주장이고 대표팀에서도 주장이고 이 97년생으로 이제
곧 30살이 되는 나이의 선수인데 굉장히 길고 두꺼운 피지컬을 갖고 있고 과감한 수비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공격할 때 좀 하킨 선수를 어떻게 공략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. 미드필더 쪽에서는 6번 꾸엘라르 선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키가 큰 선수는 아닙니다만 또 소속팀에서 주장 맡고 있을 정도로 리더십도 괜찮고 굉장히 단단한 미드필더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는데요. 공격 시에는 볼 순환 기여도도 높고 중거리 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구엘라르 선수가 편하게 또 공을 차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. 이런 점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. 그 공격 쪽에서는 등번호 7번에 미겔리토 선수가 있습니다. 2004년생의 뭐 윙어도 볼 수 있고 스트라이커도 볼 수 있고 그런 선수인데요. 굉장히 저돌적이고 과감한 드리블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. 왼발을 잘 사용할 수 있고 킥도 괜찮은 선수고요. 브라질 상대로 볼리비아 대표팀이 호멘스 승리를 했을 때 이 선수가 또 PK 득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세 명의 선수들 각 포지션별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. 이런 얘기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. 두 번째로 뽑은 건 이선 운영 방법입니다. 자, 주요 멤버 이동경 선수가 갈비뼈 부상으로 이선에서 이탈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선 운영에 약간의 차질이 빚어졌고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요. 사실 백3를 사용하냐, 백4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선 운영 방법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백3를 사용할 때에는 보다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이선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보여줘야 하겠고요. 백4를 사용할 때에는 이선에 한 명이 더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보다 좀 더 폭넓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또 홍명보 감독이 계속해서 백3를 사용하느냐 혹은 뭐 백4를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선 운영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 또 양민혁, 배준호, 엄지성 이 세 명의 선수 활용입니다. 이 세 명의 선수는 스타일은 모두 다르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고 이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왼쪽 측면에 기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세 선수 모두 현재 또 챔피언십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또 이번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거기에 더해서 우측면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이 좀 궁금해지는데요. 최근 파리 생제르맹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포인트도 많이 쌓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3-4-3이어도 혹은 뭐 4-2-3-1이어도 우측면에서 이강인 선수를 주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이번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. 또 여기까지도 한번 전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 대표팀 현재 2포트를 노리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볼리비아는 꼭 이겨야 하는 상대인데요. 2포트를 가면 왜 좋냐? 1포트, 2포트, 3포트, 4포트 중에 2포트에 갔다는 것. 그만큼 3포트나 4포트에 있는 팀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3포트, 4포트는 피파 랭킹 순서로 우리보다 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팀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팀들을 만나기 위해서 꼭 볼리비아를 이겨야 한다.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볼리비아가 원정에서 좀 약합니다. 원정 4경기, 올해 치렀던 4경기에서 대부분 또 큰 패배를 기록을 했고요. 무너질 때 좀 한 번에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대표팀이 꼭 선취골을 딱 득점을 해서 한 번에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. 개인적으로는 중원 조합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주전으로 자주 나왔던 백승호 선수나 황인범 선수가 또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황. 과연 권혁규 선수나 서민우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 경기 또 대한민국 대표팀의 1000번째 A매치입니다.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좋으나 안 좋으나 꽤나 오래 기억될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꼭 또 승리를 해서 이 포트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이런 또 마음가짐으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11월 A매치 첫 번째 경기 볼리비아전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. 볼리비아 대표팀은 홈에서는 상당히 강력하지만 원정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대표팀이 이 선수들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만큼 승리에 대한 생각을 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꼭 우리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서 또 월드컵 2포트도 가게 되고 또 좋은 흐름으로 다음 경기들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